개포 레미안 포레스트의 경우 20평대가 20억을 넘는 상황에서 바로 옆에 붙어있는 개포 4동도 아파트 단지가 된다면 충분히 그에 상응하는 가치가 매겨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와 사업으로 경제학자를 꿈꾸는 두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번 양재 2동 분석 영상에 이어서 바로 옆 동네인 개포 4동의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 과연 이곳이 개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지난 개포 4동의 인장 영상을 아직 보지 않으셨다면 꼭 보고 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개포 4동은 강남구에 편입되어 있는 지역인데요. 흔히 강남구에 개발 가능한 마지막 남은 땅이라고도 불립니다. 물론 서울 내에 그린벨트를 풀면 더 많은 주택 공급들이 가능하겠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 보입니다. 개포 1, 2동이 고급 아파트 단지들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서 저층 주거지인 개포 4동도 개발 압력을 점점 더 크게 받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지역의 미래가 굉장히 밝다고 생각합니다. 개포 4동은 지난 영상에서 분석한 양재 2동과 바로 붙어있다 보니까 같이 많이 언급이 되는데요. 같은 생활권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개포 4동은 신분당선과는 거리가 좀 떨어져 있고 아직 그 주변에는 지하철역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지하철 접근성이 그렇게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확정된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따라서 위례 과천선이 개통이 되면 구룡초교와 포의 사거리 중간쯤에 역이 생길 예정이기 때문에 지하철역이 없다는 단점도 커버가 가능합니다. 물론 아직 지하철역이 개통되기까지의 시간은 많이 남았지만요. 자, 그러면 개포 4동을 세부적으로 구역을 나누어서 살펴볼까요? 지도를 보시면 개포 4동을 크게 4개의 구역으로 나누었는데요. 자료를 참고해서 제가 임의로 나눈 것이며 큰 도로를 중심으로 구역을 나누었습니다. 보통 재개발은 이렇게 구역별로 진행이 많이 되는데요. 맨 위에 위치한 1구역은 현재 공공주도 재개발을 목표로 동측과 서측으로 나뉘어서 현재 동의서를 걷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대지 지분이 현재 평당 1억 원을 상회한다고 합니다. 물론 동의서를 걷는다고 해서 무조건 재개발이 되는 건 아니지만 소유주들의 의지를 보여주려는 행동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공공주도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소유권을 정부에 넘기는 꼴이라서 해당 사업을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소유권을 정부에 넘겨주는 순간부터는 실소유주가 본인이 원치 않는 사업 진행에 대해서 반대를 하기가 힘들 수도 있으니까요. 현재 공공주도 재개발에 있어서는 찬성의 입장과 반대의 입장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머지않아서 사업의 진행이 되든 안 되든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개포 4동의 노후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도란 건물을 지은 지 얼마나 오래됐는지를 말하는 기준인데요. 노후도가 오래될수록 개발 사업을 하기가 수월해집니다. 보통 노후도가 30년 이상이 되면은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기가 수월해집니다. 하지만 개포 4동은 곳곳에 신축 건물이 워낙 많은 탓에 현재로서는 노후도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거는 부동산 플래닛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개포 4동의 노후도를 조사한 지도인데요. 물론 이 서비스를 통해서 해당 지역의 노후도를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최신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지어진 지 아직 10년이 안 된 신축 건물들인데요. 곳곳에 신축 건물들이 많은 걸 볼 수가 있죠. 임장에 가서 제가 본 바로는 여기 나와 있는 것 이외에도 곳곳에 신축 건물들이 현재 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축 건물들이 많아지면 우선 노후도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보통 신축으로는 오피스텔, 빌라와 같은 다세대 주택을 많이 지으니까 세대수도 당연히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기존의 땅을 보다 많은 세대수가 나눠 가져야 하니까 당연히 재개발 사업의 사업성도 보다 낮아지겠죠? 무슨 말이냐면 재개발은 기존 소유주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진행하는데요. 재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는 소유주들의 땅과 돈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아는 아파트 일반 분양을 통해서 들어온 돈으로 충당합니다. 예를 들어 재개발이 진행될 어떤 지역에 최대 100세대가 들어갈 수 있다고 칠게요. 아파트를 100층, 200층까지 높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높일 수 있는 최대치가 있겠죠? 100세대의 아파트 분양가가 한 세대당 5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만약 기존 조합
조합원이 10명이라면 90세대의 일반 분양을 통해서 들어오는 450억을 제외하고 나머지 50억 중 땅의 가치를 제외한 나머지를 만들어내야 돼요. 만약 땅의 가치가 30억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기존 소유주들은 20억 원을 충당해야겠죠? 평균을 따진다면 한 명당 2억을 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 신축이 많아져서 세대수가 20세대가 되었다면 조합원이 총 20명이 되는 거잖아요? 이 경우 400억은 80세대의 일반 분양을 통해서 들어오는 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100억 중 땅의 가치 30억을 제외한 70억을 조합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1인당 3.5억을 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즉, 일반 분양을 통해 판매할 수 있는 주택이 적어지니까 기존 소유주들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됩니다. 게다가 건설사한테 줄 수 있는 돈도 적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건설사의 이윤도 나빠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개발 지역에서는 신축 건물이 들어오는 걸 달가워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개포 4동에는 신축이 아닌 노후된 건물이 얼마나 있는지 검색해볼까요? 먼저 지은 지 30년 이상 된 건물을 검색해볼게요. 중간에 뻥뻥 뚫린 곳이 많은 걸 보니까 아직 노후도 30년을 채우지 못한 건물들이 굉장히 많네요. 이 지역에서 노후도 30년을 채우려면 아직도 시간이 꽤 걸리겠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노후도 25년을 기준으로 검색해볼까요? 그래도 노후도 25년을 기준으로 검색하면 만족하는 건물들이 많아서 빨간색으로 빽빽해지죠? 한 5에서 10년 정도 지나면 딱 좋게 노후도가 무르익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축이 계속 생기고 있다는 게 함정입니다. 이렇듯 개포 4동은 각 구역마다 노후도와 특징이 달라서 투자를 목표로 매수를 하시려는 분들은 본인이 매수를 하려는 지역의 특징을 조사를 하시고 매수하기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현재는 매물이 굉장히 귀해서 부동산들을 다 다니시면서 발품을 많이 파셔야 되긴 합니다. 2020년에 완공된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의 경우 20평대가 20억을 넘는 상황에서 바로 옆에 붙어있는 개포 4동도 아파트 단지가 된다면 충분히 그에 상응하는 가치가 매겨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소규모 재개발이 가능하다면 개포 4동은 현재 가격이 워낙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이 모두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발전이 돼감에 따라서 개포 4동의 지가도 현재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더불어 위례과천선 지하철 계획도 확정이 되었고요. 현재로서는 개포 4동은 층고 제한, 용적률 제한, 높이 제한 등 이런 건축 규제들로 인해서 재개발 사업은커녕 소규모 정비 사업인 가로주택 사업도 추진이 힘든 상황인데요. 그래서 현재 소유주분들이 종상향을 위한 동의서를 걷고 있습니다. 또한 9월 말에 있을 오세훈표 민간 재개발 공모에서 2종 일반 주거지역 7층 규제 완화와 주거정비지수 폐지를 통한 사업성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런 규제들과 제한이 많기는 하지만 임장을 통해서 보셨듯 동 전체가 평지로 되어 있고 자연과 아파트 단지가 접해 있기 때문에 실거주를 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근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도 재개발과 같은 방식으로 통으로 개발될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이런 입지 좋은 강남의 금싸라기 땅을 공공주도로 개발한다? 아마 소유주들이 많이 반대를 하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계획도시처럼 도로가 반듯반듯하게 나와 있고 기반 시설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은 대규모로 재개발이 진행되기는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소규모로 재개발이 되어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규모 재개발이 되지 않더라도 종상향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입지가 너무 좋기 때문에 충분한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양재의 비버리 하임 3차와 같은 소규모 개발도 가능하고요. 지금까지 개포 4동에 대한 분석과 재개발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결론은 개포 4동에 투자를 하면 강남의 금싸라기 땅에 지분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 지속적인 지가 상승을 노릴 수가 있고요. 서울에 주택을 공급할 방법이 현재 없는 상황에서 재개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재개발이 된다면 초대박이지만 설령 재개발이 안 되더라도 소규모 개발 사업을 통해서 투자금을 회수할 시간을 충분히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개포 4동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이번에 처음으로 임장 컨텐츠를 제작했는데 여러분께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더욱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